사람이 사라진 마을, 그곳에 남은 이야기. 사람이 모두 떠난 마을이 있습니다. 지도에는 이름이 남아있지만 그곳을 기억하는 이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 영상은 사라진 마을에 남은 이야기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던 골목, 봄이면 삼법꽃이 마을을 덮고 여름이면 논두렁에서 개구리 소리가 들리던 곳. 그 평범했던 하루하루가 언제부터인가 정지된 듯 멈춰버렸습니다. 1장. 지도에서 사라진 이름. 지금은 내비게이션에도 잡히지 않는 그 마을의 이름은 달연. 강원도와 충북의 경계, 깊은 산골짜기 안쪽에 있던 마을입니다. 50여 가구가 모여 살던 아늑한 골짜기였지요. 하지만 1973년 여름 마을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홍수로 강줄기가 바뀌고 마을을 잇던 다리가 끊기자 사람들은 하나둘 짐을 싸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물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해 봄, 이 마을엔 이상한 소문이 돌았거든요. 밤마다 강가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강에 빠져 죽은 정씨 부인이 자꾸 마을을 돌고 다닌다는 이야기. 그게 시작이었죠. 2장. 한밤의 울음소리. 정씨 부인은 마을 우체부였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던 마지막 날 빗속에서 미끄러져 강에 빠졌다고 했죠. 그런데 장례를 치른 뒤에도 사람들은 계속 강가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강가를 지나던 마을 사람들은 물결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또 정씨 부인이 왔구나 하며 부적을 붙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엔 모두 헛소문이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후부터 논밭이 마르기 시작했고 닭과 개들이 이유 없이 울며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달연은 달연귀 마을이라 불리기 시작했죠. 3장. 떠나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원인을 몰랐습니다. 누군가는 저주라고 했고 누군가는 산을 깎아 만든 새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은 원래 조상 묘터를 건드린 자리였습니다. 묘터를 옮기면 마을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었지만 도로를 내야 한다는 군의 명령에 어쩔 수 없었죠. 그 후 폭우가 내리고 산사태가 일어나며 마을 절반이 묻혀버렸습니다. 그때까지 남았던 노인 한 명이 산신령이 노했다는 말을 남기고 산을 내려갔다 합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노인의 행방도 이후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4장. 사라진 뒤의 시간. 지금 그 자리는 숲이 가득 들어섰습니다. 폐가 몇 채만이 뼈대처럼 남아있고 비탈 아래엔 녹슨 간판 하나가 쓰러져 있습니다. 달연 우체국 글자가 반쯤 지워진 채로요. 그 간판은 지금도 사진작가들이 찾아가 찍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고 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카메라 메모리에서 사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지워진 마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5장. 돌아온 사람들. 몇 해 전 그 마을 출신 어르신 한 분이 다시 고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40년을 살고 이제 생애 끝이 가까워지자 그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어린 시절 뛰놀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은 마을에 들어서자 익숙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애야, 밥 먹으라. 그건 분명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어르신은 다시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죠. 손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달연 우체국 미발송. 6장. 기록되지 않은 역사. 지금도 행정 기록에는 달연 마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도에도 행정 시스템에도 단 한 줄의 흔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전설은 여전히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립니다. 산속에서 들린 여인의 울음소리, 강가에 나타난 그림자, 그리고 보내지 못한 편지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사라진 마을이 아직 완전히 잊히지 않았다는 증거 아닐까요? 사람은 떠나고 건물은 무너졌지만 이야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라진 마을의 전설은 결국 남겨진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시 피어나는 꽃이니까요. 편지를 보낸 사람, 그리고 받지 못한 사람. 모든 이야기는 한 장의 편지에서 시작됐습니다. 1973년 6월 24일 달연 우체국. 정씨 부인은 그날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보낸 편지였죠. 그 편지는 결국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편지가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1장. 잃어버린 봉투. 2013년 여름 한 산악사 진작가가 폐가를 촬영하던 중 녹슨 금고 안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 42번지 정동윤 귀하. 봉투 안에는 흐릿한 연필 글씨로 빼곡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의 일부는 이랬습니다. 요즘은 산에 안개가 자주 내려요. 길이 미끄럽지만 그래도 우체국 문은 열고 있단다. 내가 준 사진을 하루에도 몇 번씩 봐. 엄마는 여전히 여기에 있어. 언제든 돌아오렴. 그 마지막 문장은 마치 예감이라도 한 듯 이상하게 끝나 있었습니다. 만약 엄마가 거기 없다면 그 아래는 번진 먹물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2장. 편지를 기다리던 사람. 정 씨 부인의 아들 정동윤 씨는 1970년대 초 서울로 올라와 기차 정비공으로 일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했던 청년이었죠. 그는 매달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마을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집터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마을 입구의 비석에 어머니 이름을 새기고 그 길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생사도 이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3장. 우체국의 그림자. 마을 사람들은 정씨 부인의 우체국이라 불렀던 그 건물을 끝까지 헐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문을 닫으면 다음 날엔 다시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늘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고 하죠. 주소도 이름도 없고 단지 보낼 수 없는 마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편지였습니다. 당시 군청에서 철거를 진행하던 공무원 한 명이 밤새 그곳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새벽 3시 아무도 없는데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편지는 아직 남았어요 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에 걸려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4장. 다시 나타난 편지. 시간이 흘러 그 금고에서 발견된 편지는 국민문서보존소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편지는 사라졌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실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 편지를 읽은 연구원 2명이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다련 우체국 앞에서 한 여자가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내밀었다. 그리고 연구원 중 한 명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마치 진짜 살아있는 사람 같았다. 5장. 남은 흔적. 지금도 다련이 있던 골짜기에는 낡은 우체통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지만 때때로 새로운 편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주소는 없습니다. 다만 짧은 문장 하나만. 엄마, 이제 그만 기다려요. 누가, 왜, 언제 그 편지를 넣는 걸까요? 아직도 다련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건 아들이 돌아와서 남긴 마지막 인사일지도 모른다. 6장. 돌아오지 못한 편지. 편지는 결국 도착하지 못한 마음의 상징입니다. 보내는 이는 간절했지만 세상은 그 마음을 받아주지 못했죠. 정씨 부인의 마지막 편지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자 마을을 떠나지 못한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편지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손을 거쳐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7장.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이야기. 배경 안개 낀 산길, 흐릿한 우체국 잔해. 다련의 전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찾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 것 같았어요. 그건 아마도 그 마을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 때문일 겁니다. 정씨 부인이 남긴 건 공포가 아니라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결국 우리를 다시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니까요. 편지를 보낸 사람, 그리고 받지 못한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멈춘 듯 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기억을 지키는 노인, 그리고 사라진 아이의 노래. 사람이 사라진 마을에도 끝까지 떠나지 못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달연의 마지막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이 영상은 그 노인이 남긴 마지막 인터뷰이자 잊힌 마을이 전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입니다. 1장. 마지막 사람. 그의 이름은 박길수, 1938년생. 달연마을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산 농부였습니다. 모두가 떠난 뒤에도 그는 홀로 마을을 지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기억도 떠난다. 근데 누군가는 남아있어야지. 그래야 그 기억이 길을 잃지 않거든. 박 노인은 자신을 기억의 지킴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살던 집은 산 중턱에 낡은 초가집 한 채. 벽엔 손때 묻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어린 시절의 동무들. 그는 그 사진들 하나하나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장. 사라진 아이의 이름. 그날이 여름이었어. 천둥치던 날 아이 하나가 없어졌지. 노인이 말한 그 아이는 하은이라는 8살 소녀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함께 살던 어린아이. 마을에서 가장 노래를 잘 부르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날도 아이는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둥이 치자마자 아이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갔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밤마다 마을에는 그 아이의 노래가 들렸다고 합니다. 3장. 아이의 노래. 박 노인은 매년 여름이면 그 노래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달이 뜨면 들려 그의 목소리. 무섭지는 않아. 오히려 반갑지. 그 노래의 가사는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인은 마지막까지 몇 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를 부르면 산새가 내 이름을 불러요. 그는 눈을 감은 채 오래된 기억을 더듬듯 따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따뜻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4장. 기억의 장소. 노인은 자신이 만든 작은 비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돌 하나에 손으로 새겨진 글자. 하은, 1966만 1973. 그 아래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노래는 남는다. 노인은 매일 그 비석 앞에 물을 떠놓고 앉았습니다. 누가 오면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게 하려고. 그는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은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꼭 한 장씩은 하얗게 날아간다는 것. 특히 비석 주변에서 찍은 사진은 거의 모두 흐릿하게 남았다고 했습니다. 5장. 노인의 마지막 인터뷰. 2019년 가을 한 방송사 팀이 박 노인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영상은 방송되지 못했지만 그 일부가 남아 지금도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아직도 그 마을에 계세요? 노인은 잠시 웃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와서 길을 물을 때 이 길이 다련이야 하고 말해줄 사람이 나뿐이거든. 그리고 마지막 질문. 그 아이의 노래는 지금도 들리나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지금도. 근데 요즘은 그 노래가 조금 달라졌어. 예전엔 혼자 부르는 소리였는데 이젠 누가 같이 부르는 것 같아. 6장. 고요한 마지막 날. 그 인터뷰가 끝난 뒤 박 노인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아이가 부르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날 새벽 산 안개가 마을을 덮었고 그의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노인은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테이프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라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이 노래. 7장. 테이프 속 목소리. 테이프에는 잡음이 많았지만 분명히 들리는 아이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노래 부르러 왔어요. 그 뒤로 이어진 짧은 멜로디. 그건 일부에서 전해졌던 정씨 부인이 자주 흥얼거리던 자장가와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인과 그 아이는 서로를 찾은 거야. 8장. 남겨진 것들. 지금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석도 집도 심지어 길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곳에 서면 아직도 아이의 노래가 들린다고 합니다. 바람결에 스며든 그 멜로디는 이제 다련의 자장가라고 불립니다. 노인이 남긴 말이 떠오릅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 옮겨가는 거야. 사람이 사라진 마을에도 노래는 여전히 흐릅니다. 그 노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누군가의 이름이고 누군가의 그리움입니다. 다련의 이야기는 결국 기억을 잃지 않으려는 한 사람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이 마을의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잊혀진 자들의 목소리.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그 기억을 듣지 않을 뿐이죠. 그 말을 처음 들은 건 하곡 마을을 오랫동안 기록해온 사진가 박선재 씨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폐마을의 흔적을 사진으로 남겨온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은 사람의 흔적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문 닫힌 집마다 목소리가 남아있거든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리의 방. 2009년 여름 박 씨는 마을의 마지막 집 정씨 노인의 집을 촬영하던 중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필름을 돌릴 때마다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 거기 있냐고 묻는 듯 했죠. 그는 혹시나 해서 녹음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테이프 속에는 희미한 울림이 잡혔습니다. 테이프 음성 이거 남겨둬야지. 소리는 분명 노인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남겨진 일기 한 권. 그 소리의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박 씨는 폐가 안쪽에서 발견된 낡은 수첩을 열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하곡의 끝에서. 페이지를 넘기자 한 줄 한 줄 또박또박 써 내려간 노인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이면 들립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의 발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그들이 떠난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남아서 그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뿐. 그는 매일 밤 텅 빈 마을을 돌며 여기 있다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잊히지 않기 위해서. 기억의 바람. 하곡을 찾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곳의 바람이 다르다고. 바람이 불면 마치 누가 부르는 것 같아요. 귀에 익은 이름이 들릴 때도 있어요. 기상학적으로는 산 능선의 지형이 만들어내는 음파 반사 현상이라 설명하지만 그걸 실제로 들어본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불어오는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 108.7. 2012년 하곡 근처를 지나던 트럭 운전사 한 명이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라디오가 갑자기 잡음으로 바뀌더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여긴 하곡이에요. 들리십니까? 그 주파수는 108.7MHz. 하지만 확인 결과 그 주파수엔 어느 방송국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이후 지역신문에 짧게 실리며 귀신 주파수 사건으로 회자됐습니다. 이후 몇몇 심령 동호인들이 찾아와 탐사를 시도했지만 결국 아무도 소리의 근원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산이 지켜준 마을. 하곡은 인간의 흔적이 사라진 뒤 완전히 자연에게 돌아갔습니다. 옛 논두렁은 야생화로 덮이고 집터마다 나무 한 그루씩이 자라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떠나야 산이 다시 숨을 쉰다. 그 말처럼 하곡은 이제 사람의 마을이 아니라 자연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드론으로 항공 촬영을 하면 무너진 집터들이 마치 사람 얼굴처럼 배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눈, 코, 입. 누군가 웃고 있는 듯한 형상. 마치 마을이 살아서 미소 짓는 듯한 모습이죠. 편지 하나. 박선재 씨는 마지막으로 정씨 노인의 무덤 앞에 한 장의 편지를 두었습니다. 선생님 그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떠나면 마을이 죽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잠드는 거라고. 이제 그 마음이 다시 깨어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는 매년 봄마다 그 자리를 찾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곳에 서면 바람이 꼭 인사하듯 불어요. 왔냐고 묻는 듯이. 하곡에서의 마지막 밤. 2020년 가을 하곡 마을에 불이 켜졌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긴 마을에 어디선가 희미한 등불이 비치고 있었다는 것. 소방대가 출동했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너진 집 앞에 작은 초 한 자루만이 바람에 꺼져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초 옆엔 낡은 메모지 한 장. 여기 아직 우리 있어요. 누가 쓴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그들이 남겨둔 인사였을까요? 사람이 떠난 마을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곳엔 아직 마음이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으며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 이름들이 바람을 타고 들려옵니다. 그건 공포가 아니라 그리움의 목소리입니다. 하곡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기억을 잊지 않는 한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시간의 끝에서 마주한 얼굴. 기억은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때로 사라진 기억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지요. 이야기는 한 통의 필름에서 시작됩니다. 하곡 마을이 완전히 폐허가 된 뒤 누군가 몰래 남겨둔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1. 2005년 12월 19일. 잃어버린 필름. 사진가 박선재 씨는 2023년 봄 서울 중고시장 골동품 코너에서 낡은 카메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현상되지 않은 필름 한 통이 들어있었죠. 라벨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곡 정시댁.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필름을 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한 장이 드러날 때마다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첫 번째 사진. 무너진 집 앞의 그림자. 첫 번째 사진에는 붉은 노을 아래 무너진 초가 한 채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 문 앞에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 같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햇빛의 방향상 그림자가 생길 수 없는 각도였죠. 현상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중 노출 아닐까요?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누군가 찍힌 겁니다. 3. 두 번째 사진. 빛을 향한 손. 다음 사진은 어두운 방 안 탁자 위에 놓인 양초 한 자루를 향해 뻗은 손 한 쌍이 찍혀 있었습니다. 왼손은 작고 오른손은 거칠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서로의 손을 잡으려다 멈춘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상된 필름 끝에는 짧은 글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있었다는 증거야. 4. 마을이 사라진 이유. 하곡이 완전히 사라진 이유는 단순한 유령 이야기나 저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 국토부 기록에 따르면 마을 인근 광산 개발 중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습니다. 산 아래의 지질층에 포함된 중금속이 용수터를 통해 흘러나오며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해쳤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용수터의 물을 마시고 병들었다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정씨 노인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그곳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 믿었죠. 결국 마을은 폐쇄되고 지도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5. 남은 것은 목소리뿐. 하지만 물리적인 이유만으로 이토록 강한 기억이 남았을까요? 박선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은 단지 떠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 기억해 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는 하곡의 바람을 기억의 울림이라 불렀습니다. 사람이 사라져도 그들의 이야기는 공기 속에, 흙 속에, 그리고 바람 속에 스며 있다는 뜻이었죠. 6. 마지막 사진 얼굴. 현상한 필름의 마지막 장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너진 마을 전경 위로 구름과 빛이 만들어낸 거대한 얼굴 형상이 보였습니다. 눈, 코, 입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고 그 표정은 마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마을이 우리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는 그 사진을 하곡의 얼굴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지금도 그의 전시회에서 그 사진 앞에 서면 어디선가 바람이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7. 떠나지 못한 마음들. 마을이 사라진 지 40년. 누군가의 추억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마을 어귀엔 지금도 누군가 새로 꽃을 꽂고 간 흔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매년 찾아와 초를 켜고 조용히 손을 모읍니다.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람의 시간만 멈춘 거예요. 한 노학자의 말처럼 하곡은 여전히 살아있는 마을로 남아 있습니다. 8. 시간의 끝에서.
시간은 모든 걸 지운다고 말하지만 사람의 마음만큼은 지우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남아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다시 누군가의 삶을 위로합니다. 사람이 사라진 마을은 사실 사람이 남은 마을이었습니다. 하곡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목소리는 당신의 기억 속에서 계속 들릴 것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 자리가 남는다. 그 자리가 바로 기억이다.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잊고 살던 마을 하나를 기억해 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하곡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제작 AI 할매의 이야기방. AI 기반 창작 스토리 대본 및 영상 편집 100% 자체 제작.